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한 신혼부부에게 1분 차이로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듯 했던 쌍둥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로 다른 운명을 걷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언니에 비해 모든 게 늦던 작은 딸 지영이 병원을 돌고 돈 끝에 알게 된 병명은 뇌성마비였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육이 굳은 탓에 혼자선 밥을 먹을 수도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었죠. 하지만 지영 씨 곁엔 다행히 손발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좋아했던 공부를 계속해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른 요즘, 지영 씨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손 대신 입으로 그리기 시작한 꿈. 부록의 나이에 이른 지영 씨는 이제 그 어떤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맑게 갠 하늘만큼 화창하게 시작된 월요일 아침. 이 시간이면 복지관 앞마당엔 어김없이 등장하는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풀었습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뒷문을 여는 어머니 정진숙 씨. 차 안엔 또 한 명 내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가세요. 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 이는 진숙 씨의 딸 지영 씨. 그런데 약간 말썽이 생겼나 봅니다. 좀 삐뚤어졌는데? 심하게 삐뚤어졌습니다. 뒤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벌써 6년째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인데도 차에서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돌리면 싹. 이거 하는 게 제일 어려워. 차도 뒤로 대기가 힘든 거예요.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 나는 뒤로 대는 걸 더 잘하지만. 난 뒤에는 안 돼. 너무 어려워. 어렵죠? 잘 안 보여서. 천천히. 지영 씨는 그래도 턱에 빼야 닿는 되겠다. 센서 하나로 불편해요? 휠체어의 방향을 괜찮아요? 조정합니다. 휠체어를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건 좋지만 대신 센서가 예민해서 가끔 진땀을 빼곤 하죠. 돌릴 거야. 어머니는 괜찮다지만 괜히 미안하고 쑥스러운 지영 씨. 먼저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모녀가 도착한 곳은 그림 수업 교실. 자, 아니, 거꾸로 해요. 이렇게 나요? 위치. 그렇게 놓으면 안 돼. 그거는 내 다리 위에다 올려줘야 돼. 전동 휠체어를 움직이는 건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그림을 그릴 땐 곁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지나다니는 휠체어 센서는 그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돌려놔야 하고 그림 도구는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하죠. 이 모든 일은 지영 씨가 직접 할 수 없으니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하는가? 불편한가? 이렇게 넣는 게 나아? 그런데 물통 하나에도 우왕좌왕
왠지 모녀의 손발이 척척 맞질 않네요. 사실 어머니가 그림 수업을 돕는 건 오랜만입니다. 지영 씨를 전담하는 활동보조 도우미가 있기 때문이죠. 모처럼 딸의 수업이 궁금해 찾아왔건만 진땀만 흘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제도가 이제 좀 활동보조 제도라는 게 생겨서 제 손이 좀 덜 가죠. 간만에 하시려니. 서툴러 가지고 또 나중에 우리 지영 씨가 한 말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왜 이렇게 엉성하게 해놨다고. 그래도 할 수 없지. 하지만 걱정도 잠시. 일단은 조금만 당겨. 일단은 조금만 당겨. 집에서 자꾸 칼을 갖고 와. 근데 어떻게 칼이 왼쪽 없어요. 오른쪽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역시 딸과 40년 세월을 함께한 어머니. 수업에 금세 적응해 딸이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도와줍니다. 덕분에 지영 씨도 한결 편안하게 그림에 몰두하네요. 얘 물기를 해. 지영 씨가 수채화를 배운 지도 어느덧 2년째. 스케치 과정을 지나 이젠 색칠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물감을 섞는 방법에 따라 미묘하게 색이 달라지는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영 씨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남들과 좀 다릅니다. 붓을 입에 물고 그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붓 한 번을 찍는데도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한 점 한 점 색을 칠해갈수록 근육통도 점점 커져만 가죠.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아픈 딸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게 하고 싶지만 그림이 삶의 전부라는 딸의 고집을 차마 꺾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딸의 노력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쌤도 주세요. 조금 있다. 야, 이거 많이 베렸다. 이거 갈아야 되겠다. 이거 갈겠습니다. 어찌나 꽉 물었는지 단단한 젓가락이 이렇게나 풀어졌네요. 구하려고. 어린 거를. 원래 다른 분은 이제 자작나무를 쓰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쉽게 풀어져서 대나무. 딸의 입에 직접 닿는 물건이기에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어머니. 수소문 끝에 먼 대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잖아도 면역력도 없고 그런데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몸도 불편하지만 잔병 치레도 많은 딸. 찾아서 어머니로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성 좋은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은 극성 맞고 좋은 의미에서는 우리 또 지영이한테 필요한 거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야 되고 그래요. 예. 지영 씨에게 필요한 물건은 젓가락뿐만이 아닙니다. 매번 외출할 때마다 챙겨야 할 짐이 한 보따리죠. 자질구레한 거 많죠. 뭐 티슈도 있고 커피도 있고 컵 뭐 양치 같은 거 할 때 필요하니까.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하루 3번 먹어야 네. 하는 근육 안 먹으면 이완제입니다. 생활이 안 돼. 점심 또 차에도 저 약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잊어먹고 이제 약을 안 챙겼다 그러면 비상용으로 하려고 저번에 한번 혼나가지고 얼마 전에도 약을 빼놓고 저희 먼 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약을 못 먹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했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야 비상용으로 차에다 하나 해놓자. 40의 나이지만
여전히 챙길 게 많은 아기 같은 딸 지영 씨. 부모에게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같다죠. 더군다나 아픈 딸인 지영 씨는 더 품에 안아주고 싶은 자식입니다. 선생님 여기 하늘을 하늘 색깔 비록 딸의 장애가 부모의 잘못은 아니지만 남들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딸에게 마냥 미안한 진숙 씨. 그래서 딸이 하고픈 게 있으면 무엇이든 응원하려 애씁니다. 딸이 행복한 일이라면 엄마도 행복하니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평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는 지영 씨. 밖으로 나서기 전 준비 운동이라도 하는 걸까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집안 이곳저곳을 다녀봅니다. 저는 이제 손 대신에 이거 타고 다녀요. 이게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하는 거니까 지도 갖다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앞으로 갖다 이렇게 밀고 하는 거니까 방향 조절하기가 힘들죠. 배밀이를 하지도 목을 가누지도 못했던 지영 씨. 생후 9개월 뇌성마비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절망도 잠시 어머닌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온갖 병원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앉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가는 그래서 막 이불로 들들들들 말아서 코너에다 앉혀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본인은 또 운동하기 아프고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4살, 5살까지 받았는데 집에서도 이제 시켜야지 효과가 크니까 이제 운동을 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제 참다가 막 5층에 살았는데 창문에다 딱 걸쳐놓고 너 운동 안 하려면은 응? 떨어지라고 그랬더니 지영이가 싫어 엄마가 밀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조그만 게 그러면서도 이제 많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9살 때까지는 어디 외출을 하려면 이제 포대기 둘러서 업고 다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커다랗게 업혀 다닌다고 그런 소리 하고 어디 가면은 이제 시선이 계속 저희한테 와요. 그래서 그런 게 참 그때는 싫었거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딸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닐까 고민했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다리가 아닌 휠체어로도 갈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온 가족이 밀고 잡아주며 지금까지 걸어왔죠. 세월이 흘러 지영 씨가 어른이 된 지금 딸에게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려는 어머니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춥지 않죠? 6년 전부터는 지영 씨가 보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전동 휠체어와 전용 차까지 장만해 외출을 돕고 있죠. 딸의 든든한 다리가 되기 위해 매번 수고를 아끼지 않는 어머니. 외출 준비만 해도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드는 일이지만 딸과의 외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시내에 자리한 개인 화실. 안녕하세요. 지영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이곳에 유화를 배우러 옵니다. 화실에 오는 날은 지영 씨가 일주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선생님 역시 그런 지영 씨의 마음을 알기에 늘 반갑게 맞아줍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그림 그릴 준비를 마치고 이제 화폭과 대면해야 하는 시간. 한 번, 2번 붓을 댈 때마다 화폭엔 흰 연꽃이 피어납니다. 손 대신 입을 사용해 그림을 그려야 하는 지영 씨는 선 대신 점을 찍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켜보는 선생님 역시 잘 압니다. 젊은 시절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쓴 작품들의 배경 원화를 맡았던 강세건 선생. 대학 강단과 연구소에서 활동하던 중 별안간 닥쳐온 뇌출혈로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요양차 당진으로 내려오면서 지영 씨와 사제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한군데나 간성지에게라 아진 말고 돌아가면서요. 강 선생님에게 유화를 배운 지 언 1년째. 지영 씨는 요즘 그림을 그리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몸이 불편한 걸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도 다시 그림을 그리는 선생님을 보며 많은 용기도 얻었죠. 지영 씨에게 선생님은 존경하는 스승이자 닮고 싶은 화가입니다. 연꽃을 완성하기 위해 붓을 준비하는 지영 씨. 그런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붓을 들다 그만 엉뚱한 곳에 선을 그어버린 지영 씨. 흰색 물감이 연꽃이 아니라 잎에 번지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런 일에 좌절할 지영 씨가 아닙니다. 이거 안 난다. 끝에서도 안 나요.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하다 싶으면 선생님께도 망설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죠. 선생님 오른쪽을 조금 왼쪽을 시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른쪽을 사실 그림을 그리다 실수하는 일은 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눈앞의 그림에 집중할 뿐이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지영 씨의 꿋꿋한 성격이 그림을 완성시켜 줍니다.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지? 얼마나 걸렸어요? 둘 다 석 달 걸린 것 같은데. 거의 석 달이요? 네. 어찌 보면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석 달이란 시간. 하지만 지영 씨는 그 시간을 오로지 그림을 그리는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결코 후회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림이 준 행복이 가슴에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볕 좋은 오후, 진숙 씨 집에 모처럼 지인들이 모였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그동안 미뤄뒀던 염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난 인연으로 그동안 해온 다양한 일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은 바로 천연 염색입니다. 하고 나면 가끔 막 장마 질 때는 또 애기 똥풀 막 놔들고 비료푸대 들고 빌어도 다니고 밤껍질도 주스러 예, 다니고. 또 밤껍질도 주스러 다니고 초가을에 쌩쌩할 때 비우기 전에 이게 이쁘잖아. 쑥스러워 아무 색깔이나 해놔도 이거 쪽해도 이뻐. 발로 발 발로 해도. 재료를 구하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은 천연 염색.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에겐 즐거운 소일거리입니다. 지영 씨가 그림을 그리러 간 동안 어머니 역시 모처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죠. 진짜 마음에 들어. 바로 그 시각. 오늘은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가 지영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회사에 다니다 지영 씨의 병을 알게 된 뒤 딸을 보살필 시간을 얻기 위해 화물운전을 시작했던 아버지. 지영 씨에겐 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그림 많이 했어? 얼마나 거의 다 됐어? 다음 주에 사인만 하면은 땡이죠. 계속 수정하다가 보면 2달 걸려 마침내 완성을 앞둔 그림. 지영 씨의 기분은 날아갈 듯합니다. 네, 여행도 중요해. 소재 찾으려면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힘들고. 마음 같아선 뭔들 못해줄까요? 벌써 다음 그림 걱정을 시작한 딸을 보며 아버지 또한 고민에 빠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후 시간. 지영 씨는 다음 작품 소재를 찾느라 생각이 많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직 남은 집안일로 분주하기만 합니다. 다시마 육수에 보리밥을 섞어 넣어 된장에 감칠맛을 더해볼 참이죠. 좀 쉬어도 좋으련만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일하는 어머니. 24시간 내내 지영 씨를 돌보며 살림을 했던 예전엔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바빴죠. 그때의 습관이 몸에 밴 탓일까요? 어머닌 지금도 쉬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영이가 내 손을 떠나서 이제 요새는 그래도 좀 여기 이제 집에 일이 바쁘니까 모르겠는데 내 손을 이제 떠나서 막 하루나 이틀 어디 이제 갈 때도 진짜 아주 드물게 있었어요. 그러면 완전 텅 빈 거 같고 내가 할 일이 없는 거 같고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 시간 보내는 방법을 모르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면 그림 같은 집에서 알콩달콩 살 줄만 알았던 진숙 씨. 하지만 지영 씨가 태어난 이래 진숙 씨의 시간은 모두 딸에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 씨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도 28살에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진숙 씨는 늘 딸 옆에 있어야 했죠.
하지만 딸이 맨 처음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던 때에 비하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절망감, 진짜 별의별 생각 다 했죠.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아픔이었거든. 그게 진짜 절망적이고. 예. 그래서 그때 참 많이 울었고, 저희 집 아저씨도 처음으로 울더라고요. 눈물을 보였는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으리라고 해서 이런 자식을 보내줬으니까 잘 키워보자고. 그래서 용기도 났고 진짜 여태까지 올인하다시피 해서 키웠어요. 그때부터 이제 내 생활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에겐 줄곧 아픈 손가락이었던 지영 씨.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아픔을 감싸주고만 있을 순 없죠. 지영 씨도 이젠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나이. 어머니 역시 자신의 삶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쁜데 통통하고. 안녕하세요.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운동이 잡혀서 큰딸과 손자들이 온 것이죠. 결혼 후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 큰딸 수영 씨.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생 초콜릿 동생 지영 씨에게 준비한 선물은 달콤한 초콜릿이네요. 쏙 일단 먹어봐. 부드럽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않고 챙겨온 선물은 파스입니다. 2달 전 사고로 오른쪽 손목뼈가 부러졌던 지영 씨. 동전만큼 크기가 작아 동생에게 붙여주면 좋겠다 싶어 구해왔습니다. 됐어? 이렇게만 붙여볼까? 일단은 그래서 아직은 보호대를 하는 게 낫지. 하고 다니긴 해. 나갈 때는 아픈 동생을 돌보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된 수영 씨. 아직까지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 한켠엔 늘 쌍둥이 동생 지영 씨가 있습니다. 자매니까는 더군다나 그리고 이제 쌍둥이니까는 그 애틋한 마음이 있겠지. 자기는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데 그런 뭐 애틋한 마음 같은 거 있겠죠. 미안한 마음, 자기가 미안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매로서 자기만 이렇게 그냥 좋은 세상 즐겁게 사니까 미안한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모처럼 시간이 돼 함께 마주 앉은 모녀. 동생과 함께 자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큰딸 수영 씨는 벌써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가 됐죠. 늘 동생부터 챙기느라 어머니는 큰딸에게 미안한 게 많지만 같은 부모로서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거를 시작해야지 뭐 중간에 들어가고 이거는 아니니까. 못 보던 옷이요? 아닙니까? 작년부터 입었던 옷인데? 지영이가 입으면 따뜻하고 편할 것 같은데? 벗어놓고 갈 마음은 없는가? 기모는 아니야. 아, 기모는 아니라서 지금. 뺏어야지. 뭘 뺏어요? 티셔츠. 교환을 할까? 지영이한테 편안한 거. 편안해 보여서. 여기가? 일란성 쌍둥이답게 체격도 비슷한 두 딸. 매일 지영 씨 옷 갈아입히는 게 큰일인 엄만 큰딸의 편한 옷이 탐이 납니다. 장난처럼 웃으면서 어렸을 때 엄마는
지영이는 진짜 비싼 옷 사주고 좋은 거 메이크업 옷 사주고 얘는 이런 옷을 입어야 돼. 근데 너는 멀쩡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다 이뻐. 막 이제 진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냥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한 번쯤은 서운했겠죠, 그냥.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두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어머니에겐 지영 씨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래서 더 엄격하게 길렀던 큰딸. 하지만 요즘은 친정엄마로서 잘해주지 못한 게 부쩍 마음에 걸립니다. 큰애한테도 미안하죠. 그래서 너는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좀 참아라. 그리고 좀 배려를 많이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니까 짠한 면도 있어요. 네, 짠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임신 출산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엄마들은 바리바리 이제 해다 먹이고 돌봐주고 이제 아기 날 때도 그렇고 그런 출산할 때도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러지 못했지만 또 그런 못한 상황을 아는지 입덧도 없이 아기도 순풍순풍 잘 낳고 힘들지 않게 그래서 그런 건 고마워요. 제가 못 해줄 거를 미리 알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냥 편리하게.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인 김에 가까운 바다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그치 드라이브 나왔을 때 그런 적 있어. 포니 타고 그치 사진에도 보면 있었어. 그거? 초등학교 때. 오랜만에 나온 산책에 소록소록 떠오르는 옛 추억.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나 봅니다. 여기 이따 넣어주면 나중에 여기 물 들어오면 다시 바다로 갈 거야. 맞아. 너무 재밌다. 새끼 물고기가 그만 길을 잘못 들었나 보네요. 가서 잘 살아 하자. 엄마가 던져줄게. 가서 잘 살아. 오 저렇게 잘 사는데. 모든 것을 품어하는 바다처럼 상처도 아픔도 서로 감싸주며 살아온 가족들. 지금껏 그러했듯 앞으로의 시간 역시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갈 겁니다. (12월에) 유난히 포근한 날. 연말을 앞두고 복지관에선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 해 동안 회원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문화 행사가 열린 것이죠. 지영 씨가 그린 그림 역시 함께 전시됐습니다. 작가 민지영. 이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얼마나 애를 썼던지요. 온몸의 근육통을 견디면서도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딸. 그래서 부모님에겐 딸의 그림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을 잘 지었네. 맨날 고민하더니. 오늘따라 딸이 한없이 자랑스러운 부모님. 그림 앞을 떠날 줄 모릅니다.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갈고 닦은 솜씨를 한껏 발휘하는 사람들. 관객들의 박수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영 씨도 무대에 설 준비를 합니다. 이날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합창 연습을 해왔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선다는 긴장 때문일까요? 벌써부터 비 오듯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떨리는 가운데 드디어 시작된 노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입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지영 씨. 사실 잘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건 쉽지가 않죠. 더구나 다른 이들처럼 학교를 다니거나 단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지영 씨에겐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지금껏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왔죠. 지난 한 해 동안의 노력이 스스로 대견하기만 합니다. 아까 괜히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쳐다보고 여태까지는 잘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같은 구성원 중에 하나, 당당하게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오늘을 기념할 겸 고기를 좋아하는 지영 씨를 위해 특별한 식탁이 차려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나오고 한 번 여기서 불러봐. 아버지의 짓궂은 장난에 난감해지는 지영 씨. 하지만 어머니가 한껏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니 기분만은 최고입니다. 안주 내려. 아마 이런 집 없을걸. 딸내미한테 술 주고 안주 내려가고 식구들이. 특별한 날인 만큼 반주로 마시는 막걸리 한 모금. 항공부지로서이다. 오늘따라 참 답니다. 그림 쫑빠띠 한 거다 이게. 응? 이거로 끝내자. 나 그걸 2달 반 동안 했어. 2달 반 동안 뭐 1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 근데 하긴 손으로 안 하고 입으로 했으니까. 2달 반. 시간이 2달 반이고 그래, 네가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거니까. 그 점은 칭찬, 박수 빨리 받을 끝난 거야. 만해. 사실 딸이 좋아하는 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부모님. 아픈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딸의 노력에 응원을 보탭니다. 웃겨야지 긴장이 풀어지지. 웃겨야 산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된 월요일. 복지관을 찾은 지영 씨는 또다시 그림에 몰두합니다. 붓을 입에 물고 화폭을 마주할 때면 느끼는 즐거움. 그 행복을 오늘도 느끼기 위해서죠. 게다가 오늘은 그동안 그려왔던 또 하나의 그림을 마무리하는 날. 붓질을 하다 보니 긴장한 몸엔 또 힘이 들어가지만 총총보단 그림을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여기다가 살짝 그것만 넣어줘. 여기까지 게 낫게 오, 거의 다 됐는데 오이 진짜 잘했다. 잘했다 야. 아이 진짜 잘했어요. 혼자 고생했어. 입으로 그느라 턱 많이 아팠지. 좋아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정면법도 칭찬에 괜찮다 기쁜 그랬지.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지영 씨. 밝은 색이 있고 그림에 대한 그다음에 조언도 어두운 색. 구해봅니다. 양이 꼭 흰색은 아니라 그랬지. 배경은 어떻게 들어가요? 배경. 양이 풀밭이니까 연두빛이 어떨까? 그러면 새그린으로 들어가지. 초록색 잘 쓰잖아. 저기 백붓으로 조금씩 저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새그린 이제 타니까 약간 2년째. 초록빛도 나면서 얇아졌죠. 아직은 배울 게 더 많지만 좋아하는 그림을 통해 칭찬을 받는다는 게 더 기쁩니다. 예, 여기다가
그날 오후 그림 수업을 마치고 운동을 하러 들른 지영 씨. 복지관에서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바로 공을 이용한 보치아 운동입니다. 보치아는 기준이 되는 흰색 공을 적당한 위치에 두고 두 선수가 각각 적색과 청색의 공을 던지는 운동입니다. 흰색 공에 가장 가까이 던진 선수가 점수를 얻는 방식이죠.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지영 씨는 보조기구를 사용해 경기를 합니다. 왼쪽으로요. 공을 굴리기 전 흰색 공에 맞춰 홈통의 방향을 꼼꼼히 조정하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드디어 첫 번째 공을 굴려봅니다. 손으로 공을 굴릴 수 있는 상대 선수에 비해 입으로 공을 굴려야 하는 지영 씨는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은 상황. 게다가 오전 내내 그림을 그리느라 몸은 이미 지칠 만큼 지쳤죠. 하지만 지영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고자 마음먹은 건 끝까지 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온몸의 긴장으로 땀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지영 씨는 경기에 집중합니다. 그런 지영 씨를 보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애를 쓰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도 밤새 근육통에 시달려도 지영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고 싶은 걸 이뤄냈다는 성취감은 몸이 불편한 것과는 상관없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영 씨는 오늘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합니다. 저 하나만으로 부족하겠지만 제가 하는 모습들이 그 사람들한테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저 사람들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런 생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